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알프스 산맥의 기슭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계곡에는 조르주라는 이름의 작은 당나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르주는 그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당나귀로 유명했어요. 그는 농장에서 곡식을 나르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우편물을 배달하며 만족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르주는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먼 곳을 향한 강한 호기심과 탐험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덕 너머로 문득 솟은 알프스의 산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환한 산맥의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밤 별빛 아래에서 조르주는 눈을 감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새로운 곳을 여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자는 한눈에 봐도 먼 길을 온 듯한 풍모였고 그가 한 이야기들은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알프스 산맥을 넘나드는 무언가로 그 너머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숨겨진 맑고 푸른 호수, 온갖 색으로 빛나는 들꽃이, 만발한 벌판, 그리고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이야기들은 조르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르주는 모험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조르주의 용감한 결심을 걱정했지만 그의 굳은 결의를 이해하고 마침내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장인들은 조르주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주었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자 조르주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에 요긴한 물건들을 짊어지고 알프스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높은 언덕을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며 조르주는 수많은 난관을 마주했지만 완강한 의지 덕분에 모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여행 끝에 마침내 조르주는 알프스의 높은 산봉우리 위에 올라서서 그 너머로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초원이 그를 맞이했고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며 조르주의 도착을 환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오두막에 사는 친절한 마녀와 친구가 되었고 마녀는 그에게 마법의 잔디를 먹였는데 이는 조르주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전할 수 있게 해주는 신비의 힘이 있었습니다. 조르주는 이 새로운 땅에서 배우고 겪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조르주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한 이야기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르주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 꿈은 다른 이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별빛이 비치는 밤이면 언제나 조르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알프스 너머의 광경이 담겨 있었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마치 별빛 속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모험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별빛 아래에 작은 당나귀 조르주는 자신의 꿈을 통해 마을과 사람들의 삶에 무수한 영감을 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조용한 시골 마을 외곽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세상과는 다른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소녀 리아는 그 비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리아는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숲 근처에서 놀며 보물찾기를 하거나 알록달록한 꽃을 꺾어 화관을 만들어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리아는 숲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신비로운 빛을 내는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손에 쥐는 순간 리아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위는 조용해지고 모기가 돌고래처럼 춤을 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커다란 나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 리아. 나는 이 숲의 수호자 세바스찬이다. 내가 나의 숲에 찾아온 것을 환영하마. 리아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세바스찬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이 숲이 오래전 마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 숲은 소중한 장소이므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아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아 그 비밀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리아는 숲을 돌보는 조수로서 신비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지개 핀 나비와 춤을 추고 노래하는 물결 소리를 들으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리아는 마을 사람들이 숲을 파괴할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아는 그들에게 숲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마을 사람들도 리아의 열정에 감동해 숲 보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개발 계획은 철회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리아는 세바스찬과 함께 숲을 보호했던 일들을 행복하게 회상하며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이 가져온 큰 변화를 새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리아와 마을 사람들은 세바스찬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숲은 여전히 신비로움이 가득하였고 세상에 평화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아르 강가에는 아름다운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두 연인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르페우스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음악을 만들어내었고 그의 손끝에서 울리는 미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우리디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그녀의 미소는 태양보다 더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서로의 존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우리디케가 농장 근처의 숲속에서 꽃을 따던 중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치료할 시간이 없었던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잃고 한없는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찾아주는 땅 지하 세계로의 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달빛이 환한 밤 오르페우스는 들리도 들리지 않게 울리는 리라의 선율에 따라 죽음의 강 스틱스를 건너갔습니다. 그는 하데스와 페르세폰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죽은 자들의 눈물마저 흘리게 했고 지하 세계를 온통 음악으로 물들였습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폰은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받아 에우리디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지상에 이를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에우리디케의 손을 잡고 지하 세계의 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혹시 에우리디케가 아직도 그의 뒤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오르페우스는 끝내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아련한 미소를 남긴 채 한 줌의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오르페우스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황량한 들판을 떠돌았습니다. 그의 음악을 듣고 자연도 슬퍼했고 새들도 그의 슬픈 리라 소리에 한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르페우스가 사라진 후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루아르 강을 따라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슬픔은 달빛이 비치는 밤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은 그곳에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르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농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가끔은 가난함이 그들을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르네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 황금 손길을 가졌다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가 손대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르네는 숲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밤에 키가 큰 나무와 미로 같은 덤불 사이에서 길을 찾아가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 숲의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을 따라가니 눈앞에 거대한 황금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황금 나무는 인간의 목소리로 르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르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마법의 나무란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었다는 소문은 사실이란다. 너의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단다. 르네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나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황금 나무는 얘기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재능을 사용할 때 진정한 시험은 시작될 것이다. 그 후 르네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황금 손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르네는 병든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생활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의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뿐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가뭄이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작물들은 시들어갔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르네는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보며 자신도 미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금 나무가 있는 숲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황금 나무는 르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르네, 너의 진정한 시험의 순간이야. 너의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과 사람들을 위한 너의 행동은 황금보다 값진 것들이란다. 이제 너의 재능을 사용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줄 수 있단다. 황금 나무의 말이 끝나자 숲의 모든 나무가 빛나기 시작했고 르네의 손에서 따뜻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오랫동안 말라있던 땅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작물들이 새싹을 틔우며 자라났습니다. 가뭄은 끝이 났고 마을 사람들은 르네에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르네는 자신이 한 것은 자연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르네는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프랑스 전역에 행복과 풍요로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프랑스의 전설 속에서 길이길이 남아 있었습니다.